한국 조선업에 있어 이는 단순한 수주 호황기를 넘어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계가 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선 분야에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전통 제조업에서 기적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야심은 지경학적 동요를 일으켰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중공업의 전성기를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서막일 뿐입니다. 한국의 야심은 천연가스에 머물지 않습니다. 향후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시대에 진입하더라도 한국 조선업은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포석을 두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가장 선진적인 선박들은 이미 암모니아 추진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차세대 청정에너지의 대표주자인 수소는 원거리 운송이 극히 까다롭기에 이를 액체 암모니아로 변환해 저장하고 운송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경로입니다. 이는 현재의 액화 천연가스 기술 축적이 미래의 수소 운송 패권으로 매끄럽게 진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천연가스선을 잘 만들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의 조선 거인들은 이미 향후 20년의 업계 표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에너지의 종류는 변할지언정 인류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인 한국산 정밀 선박들의 위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긴박했던 에너지 전쟁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글로벌 위기 앞에서 진정한 실력은 감춰질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한때 조선업을 사양 산업이라 비아냥거리며 저렴한 노동력 시장에 잠식될 것이라 주장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천박한 견해를 강력하게 타격했습니다. 주권의 안위와 국가의 생명선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는 결국 극한의 기술과 탁월한 신용에 대한 경외심으로 회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과 거제도의 조선소는 불을 밝히고 있으며 그곳에서 튀는 용접 불꽃은 새로운 부의 논리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강철 거인들은 오대양을 누비며 한국의 외화벌이 무기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안정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오직 산업적 실력만으로 글로벌 최정상급 도박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예술입니다. 액화천연가스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역사적 분기점에서 그리고 무한돈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 글로벌 경제 각축전 속에서 우리는 한국 조선업의 깃발이 계속해서 세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한 미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대양을 가로지르는 이 부의 수확기를 통해 한국은 무엇이 진정한 핵심 경쟁력인지를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인류가 문명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한 극동에서 온 이 강철 파수꾼들은 그들만의 질서의 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입니다. 2022년 늦겨울 유럽 대륙은 종말에 가까운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으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유럽 전역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서 서구 문명 전체의 에너지 혈맥이 순식간에 응고되는 듯 했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는 침묵에 빠졌고 파리의 에펠탑은 절전을 위해 예전의 영광을 거두어들였으며 난방이 부족한 거실에서 시민들이 내뱉는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21세기 판 글로벌 동결 예언이 현실에 가장 가까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여론은 모스크바의 에너지검 앞에서 유럽의 의지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이 된 지금 현실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은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강력한 에너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며 한때 푸틴이 전략적 핵심 카드로 여겼던 가스관들은 이제 황야에서 녹슬어가는 고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럽에게 구원의 열쇠를 건넨 이는 누구였을까요? 미국과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자원도 중요했지만 이 자원들을 만 가정의 등불로 바꿀 수 있게 한 진정한 마크의 영웅은 독일 북부의 차디찬 바다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조선소가 온 힘을 다해 만들어낸 강철 거수들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지루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이 압도적인 기술 패권을 바탕으로 세계 권력 질서를 재편한 경제 전쟁사입니다. 이는 러시아 불곰의 에너지 철퇴가 한국산 산업 방패에 부딪혀 어떻게 완전히 튕겨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시입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자본이 대양을 건너 서울과 울산 그리고 거제도로 흘러들어간 과정을 기록한 정밀한 전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푸틴 본인조차 이 결정적인 변수가 먼 동방에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경내에서 벌어진 새벽의 기습 공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푸틴이 유럽 전체를 상대로 도박을 걸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짱은 바로 그 굵직한 에너지 탯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놀랍게도 40%에 달했고 유럽 경제의 엔진인 독일의 경우 그 비율이 55%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결속은 유럽의 공장 가동, 주민의 목욕, 나아가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지극히 불안정한 이웃의 자비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의존의 본질은 저렴함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만 연결되면 값싼 천연가스가 수돗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니 누구도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 운송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번영의 상징이자 언제든 조여질 수 있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자 러시아는 신속하게 에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유지보수를 핑계로 공급을 줄이다가 결국 단절에 이르렀고 유럽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베를린 정부는 시민들에게 양초와 담요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대형 화학 공장들은 잇따라 가동 중단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가스관이 끊겼다면 왜 미국이나 중동에서 가스를 사오지 않는가? 천연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진짜 병목 현상은 물리적 운송에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파이프라인 없이 대양을 건너려면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의 극한 환경에서 액체로 압축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액화천연가스입니다. 그러나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것은 쉬워도 액체를 다시 기체로 되돌리는 데는 방대한 제기와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 러시아의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에 중독되어 있던 독일은 당시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제기와 시설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스를 실은 거대 선박이 해안에 도착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메마른 전력망에 주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지에 이러한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는 보통 기나긴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 시공기간이 필요하며 그 주기는 5년에서 7년에 달합니다. 이는 당장 이번 겨울에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유럽인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부유식 저장 제기화 설비라고 불리는 해상의 첨단 기술에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이를 통속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천연가스 가공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식당이 파이프라인 폭발로 불을 피울 수 없게 되었고 복구에 1년이 걸린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식당 문 앞에 장비가 완비된 거대 푸드트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트럭은 자체 연료 저장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조리 기구를 완비하고 있어 호스만 연결하면 식당은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부유식 저장 제기화 설비는 에너지 체계에서 바로 이 구원투수 푸드트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설비는 선체 내부에서 극저온의 액체를 즉시 기체로 승화시켜 해저 관로를 통해 육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육상 터미널의 긴 건설 주기에 비해 부유식 저장 제기화 설비는 예정 해역에 진입해 접합만 완료하면 1년 미만 혹은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국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환골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당시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고도로 복잡한 이 선박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러한 첨단 건조 능력을 갖춘 조선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거물들과 주권 국가들은 일제히 지도 위에 같은 좌표, 즉 대한민국의 울산과 거제도를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봉쇄를 풀 결정적인 열쇠가 8,000km 떨어진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 조선업계에 앞다투어 수표를 건네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단지 한국의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 경쟁력은 영하 162도의 극한 공정을 다스리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온 환경에서 일반적인 강철은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며 아주 미세한 용접 결함도 파멸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나 부유식 저장 제규화 설비를 제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다 위에서 물리적 한계와 싸우는 정밀한 용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초저온 용접 합금 기술, 고효율 재액화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유체 역학 제어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독보적인 패권자입니다. 비록 이웃 국가들이 저가 수주 공세로 저가 조선 분야를 위협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 앞에서 전 세계 선주들과 주권 정부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실은 거대한 배가 항해 중 유출되거나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한국산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 등급의 안전보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HD현대 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산업 거인들이 개발한 독자적인 제기화 시스템은 이미 업계의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빌헬름사펜의 파도 속에서 출렁이는 웅장한 선박들을 볼 때 영하 10여 도의 도크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투를 벌인 한국 기술자들이 그들의 땀방울로 수천만 유럽 가정의 온기를 지켜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상급 선박 한 척의 가격은 4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한화로 5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육상의 마천루 몇 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유럽이 이토록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이유는 생존 앞에서 기술만이 유일한 방탄조끼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국가의 조선소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나 부유식 저장 제규 설비라는 하이엔드 경기장에서 이러한 저가 공세는 20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 저가 주문을 외면하는 이유는 중국 조선소들이 고난도 복합 공정에서 보여준 고질적인 납기 지연 리스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위기 앞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며 한국 조선소는 계약이 체결되면 선박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진수시킨다는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계약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에 대한 불안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는 단순한 강철 구조물이 아니라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거대한 디지털 터미널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유럽은 원격 제어 위험이나 백도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에 자국의 에너지 명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 진영 내에서 기술이 가장 성숙하고 신용이 확고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한국 조선인들이 극한의 풍랑 속에서 스스로의 신뢰성을 증명하며 쌓아올린 브랜드 자산입니다. 유럽 각국의 에너지 항구에서 한국산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주권 안보와 믿음직한 동맹 관계에 구체화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패권이 가져온 지정학적 영향은 상상 그 이상으로 심오합니다. 한국산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의 투입은 사실상 푸틴의 에너지 몽둥이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과거 유럽의 에너지 지형은 고정된 파이프라인에 묶여 있었고 천연가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흐르는 단방향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유럽을 정치적 협상에서 태생적인 열세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의 등장은
에너지를 동적이고 유동적인 자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텍사스산 셰일 가스를 받고 내일은 궤도를 바꾸어 카타르산 물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유연성은 유럽이 특정 공급처에 대한 생리적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전의 물리적 매개체가 바로 한국 제조였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 아래 에너지 수출 지위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에너지 용기인 액화천연가스 선박과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에 대한 시장 수요는 향후 수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파이프라인 시대에서 대항해 에너지 시대로의 역사적 도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전쟁이 끝난 후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관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유럽은 이미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청사진을 명확히 했으며 배신에 기반한 신뢰의 균열은 이 세대 내에서 복구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육상 수신소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와 지역사회의 저항까지 더해지면서 원래 임시방편이었던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는 이제 장기적이고 주류적인 인프라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